승윤 씨 떡국 드셨어요? 아, 저는 별로 안 먹었어요. 왜요? 네, 왠지 그 나이만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서. 예, 근데 조금만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예. 왜요? 야야야 그 나이가 어때서? 탈락 드릴게요. 예, 일단 탈락입니다. 왜요? 야, 근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보빈 씨의 흥은 계속 살아있네요. 아, 방금 패스하신 거죠, 이거 율동. 약간 움직임? 예, 좋습니다. 네네. 아니 이번에 준비한 내용이 네. 뭐냐면 바로 야야야 내가 어때서. 저 그럴 거면 전국 노래자랑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갈까요? 뭐 땡은 나오겠지만 인기상 정도는 뭐 나오지 않을까. 오 예. 가봐야겠네요. 예, 그러지 말고 오늘 주제가 어떤 건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아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를 못 채셨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야야야 내가 어때서. 이거 바로 편견 깨기 내가 어때서입니다. 네. 누가 뭐라 하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누가 뭐라 하든 네. 나만의 길을 꿋꿋하게 걷고 있는 멋진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누가 뭐라든 보빈 씨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예. 첫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어제 제가 눈썹을 태워 먹었어요. 그 연료 있잖아요. 너무 춥길래 다시 떼려고 뚜껑 열고 불을 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얼굴까지 불이 올라오니까 놀래서 뒤를 돌았는데 그냥 제 눈앞이 주황색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 갑자기 앞이 또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 눈썹이 탔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티가 많이 안 나요. 다행히 눈썹 정리한 것처럼 그냥 짧아지기만 해가지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체험 삶의 현장 나와도 될 것 같아. 체험 삶의 현장 모르죠? 이게 뭐예요? 체험 삶의 현장. 몰라, 뭐야. 와, 이거 영상 되게 예쁘게 나온다. 먼지 들 때는. 수면 한 10분 줄은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저게 더 편해. 좁고 힘들긴 하지만. 내려오는 그 뒤에 지금 1층부터 꼭대기까지 일단 바닥 프라이머 바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칠을 놓고 청소를 한번 했지만 다시 쓸어내야 돼요.
부담스러운데요. 힘이 쓰나? 진짜요? 딴 사람들 뭐 해요? 네, 첫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서슬기님께서 제작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걸 열심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멍 때리기에 계속 되네, 이게. 계속 보게 되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페인트가 칠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왠지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네. 칠멍에 좀 빠지게 됐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네,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페인트 하고 있는 서슬기라고 합니다. 네. 네. 오. 아니, 보니까 그 페인터 브이로그잖아요. 네.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쓱쓱 닦아낸 다음에 페인트만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게링이라고, 게링? 네, 게링이라고 벽에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긁어내는 네. 작업을 먼저 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티 작업을 하는데요. 그 벽에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면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네, 퍼티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마르면은 페인트 칠을 그 다음부터 하게 됩니다. 1차, 2차 이렇게. 이게 그냥 슥슥 닦아낸 다음에 저는 그냥 젖은 그냥- 걸레로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한번 쓱싹 한 다음에 그래도 2차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네요. 네,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네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들도 좀 찾아봤는데, 진짜 반했어요.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보빈 씨는 하지 마세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구나. 그 보빈 씨가 그 TBS에서 소문난 똥손이거든요. 아, 정말. 그래도 좀 도움을 받으면 금손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근데 이게 그 페인터가 보면은 뭐 남자분들 많이 하시고 네. 여성 페인터분들이 좀 저는 드물죠. 많이 못 본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직업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일을 했을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활동적인 기술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건설 현장 기술직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3년 다 돼갑니다. 네, 꽤 되셨네요. 처음에는 일을 이제
근데 시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소개로 시작을 하게 되나요? 저 주변에 이 페인트 일하는 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네. 더 고민됐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카페에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구인구직을 하는 카페가 있는데 페인트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며칠 전에 마침 초보 일하면서 배울 분 오. 네, 그 이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그러면 가능하면 내일부터 나와라 바로. 바로 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나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어땠어요? 막상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렇게 딱 보더니 좀 약간 의아해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분이? 그 사장님도 네. 처음에는 좀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오. 그런 시선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갔을 때가 20대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는 이제 저 포함해서 여자 둘이랑 남자 세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해봤는데 되게 잘 맞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때가 이제 사포질 아, 했거든요. 밑작업을 먼저 이제 시작하는 네,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페인터들이 기피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힘들고 먼지도 많이 나요. 아 맞아요. 그 영상에서도 보니까 맞아. 먼지가 눈처럼 막. 아니 그- 근데 그렇게 영상에도 나왔지만 너무 그 먼지가 뽀얀 건데 또 예뻐요 보기에. 뭔가 근데-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이제 작업하실 때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작업이 또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예. 네, 처음엔 다 재밌더라고요. 네. 네. 아니 뭐 중간쯤 했을 때 현타 안 왔습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네. 그냥 재밌다는 생각이 진짜요?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몸을 직접 써서 일하는 그런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현장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달까요? 그런 편견 같은 것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맞아요. 게 좀 처음에 선택할 때 걱정이 되거나 하진 않으셨을지도 궁금하네요. 그거에 대한 걱정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제 몫만 다 하면 여자든 남자든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많이 반대하셨어요. 어머니는 네. 제가 처음에 일하고 초반에는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힘들어하면은 야, 너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네, 그렇게 뭐 그런 일 할 거면 시집이나 가라. 뭐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응원해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대견하게 생각을 응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네, 네. 그렇게 말씀해 네. 근데 주세요.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걱정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슬기 씨를 통해서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유튜브 채널 하시면서도 좀 느끼신다고 들었는데. 네, 유튜브 채널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이 직업이 장점이 많고 매력이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실제로 댓글에 또 달려요. 저 때문에 용기 내서 시작하게 됐다고. 네. 그래서 그런 댓글 보면서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민 영상 특이점 보고도 네. 이 방송 보고도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관심 많이 가지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오시자마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바닥 색깔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네. 굉장한 막대한 이제 돈을 들여서 이 시공을 한 건데 그럼 무슨 색깔로 이렇게 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화사한 파스텔 톤. 네. 화사하게, 네. 좀 칙칙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밝은 부탁드립니다. 색깔로 좀. 밝은 색깔로 좀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새해도 밝고 그랬는데 예. 네. 이 색깔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주변에서도 이걸 좀 바꾸고 싶은데, 뭐, 여긴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갈 때마다 항상 장소마다 여기 좀 잘못 시공됐는데, 여기 좀 하자한데, 그런 게 보이죠, 이제. 네. 예. 여기 아, 좀 하자. 네, 색깔을 좀 여기 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근데 또 이 페인터라는 직업이 네,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럼 맞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네.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좀 어느 진짜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예. 네. 근데 이게 연차 따라 다르고, 음. 건설 현장이냐 인테리어 현장이냐에 따라도 다르거든요. 근데 아,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건설 현장은 일이 꾸준한 대신에 좀 페이가 적어요. 근데 인테리어 현장은 일이 짧고 좀 꾸준하지 않은 대신에 페이가 훨씬 세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긴 한데 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하루에?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숙련된 기술자인 경우. 네네네. 그리고 건설 현장은 제가 알기로는 최대 15만 원에서 16만 원? 네, 인 걸로 알고 하루에? 있어요. 네. 차이가 좀 크긴 하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지금까지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네. 벌었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3년 차신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전 건설 현장에서 최근에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300만 원 후반대. 어.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사실 요즘에는 직장인도 그렇죠. 많이 못 벌거든요. 그렇죠. 네, 다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이제 3년 차 때 그렇게 벌었던 거지 연차가 쌓이면은 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점은 좀 정년이 없다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일할 수 있는. 네, 그냥 몸만 건강하면은 네.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네, 이제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회사원 직장인들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네. 겨울 동안에 좀 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원하면 일을 언제든지 구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그래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아 이건 좀 힘들다. 네. 추울 때나 더울 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렇죠. 있어요. 네. 좀 덥거나 추울 때 일할 때 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퇴직금이 없어요. 아, 그렇죠. 1년 이상 일하면 원래 퇴직금이 있어야 되는데 네. 1년 이상 일해도 어떻게 좀 편법을 써가지고 퇴사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퇴직금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아 그럼 이건 진짜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맞아요. 네. 네.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쉬실 때 이제 주변 지인들 뭐 오토바이라던가 뭐 어떤 도색, 뭐 리프 네. 이런 것도 좀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주 하진 못하고요. 네. 친구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 쉬는 날 좀 가만히 놔두지.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아,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네요. 그 나한테도 자꾸 산에 가자고 쉬는 날 연락 오고. 그러니까. 저번에 한 번은 주말에 쉬는데 친구가 산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걔랑 지금까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분 상당히 좀 잘못하셨네요. 아니 고제 산에서 왔는데 내일 또 산에 가자는 거야. 그건 싫은 게 아니시잖아요. 네. 안 근데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기술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럼 그 페인터로서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인가요? 네, 맞아요. 뭔가 제 기술이 쓸모가 있을 때. 네. 그리고 딱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네. 되게 보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한 거를 보면은 네. 네, 되게 맞아요. 뿌듯한.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는 지금은 제가 겨울 동안에는 쉴 예정이고요.
3월 정도 되면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네,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네. 네. 아, 페인트 흐르듯이 네. 흘러가는 대로. 네. 자연스럽게. 네. 네네. 네. 근데 그 휴식 기간에 잘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도약을 맞아요. 위해서 또. 네. 네. 이게 산에 오래 다니다 보면 뭔가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네. 사람을 뭐가 봤을 보이세요? 때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이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네. 거의 도인이셔가지고요. 예.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방금 어떤 모습을 봤냐면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쫙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딱 순간 상상이 됐어요. 예. 어머나. 아주 멋있게 감사합니다. 화사하게 네. 무지개를 딱 칠하고 계신 그 모습이 바로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와, 네. 멋지네요. 예. 어떻게 네. 좋은 말씀이에요. 새해 저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보빈 씨는 네네. 잘 돼, 좀- 잘 돼. 예. 아, 그래요? 잘 될 상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항상 안전이 제일이니까 정말 즐겁고 안전하게 계속해서 그 네. 일을 하실 거잖아요. 네. 나중에 또 더 이제 숙련이 되고 연차가 쌓이면 그때 한번 다시 모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그 후배 데리고 나와서 아, 네. 하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성장하셔서 또 네. 나중에. 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식기 전에 차 좀 주세요. 아, 없구나. 근데 이거 누구한테 보내요? 해소하기 직전에 그 당시의 나의 기분은 이케아 이런 데 들어가서 가구들 막 장바구니 넣어놓고 결제하고 너무 좋았어요. 혼자 살 때 요리를 제가 하는 게 너무 상상만으로 좋더라고요. 퇴소하기 전날까지도 사실 무슨 요리 해 먹지? 뭐 자립하고 나서 어떤 요리를 해 먹을까 하면서 되게 설렜었던 것 같아요. 저는 퇴소 전날에 시설 아이들이 다 같이 몰래 파티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아 맞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있어요. 알바를 끝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막 엄청 축하해주는 그 분위기가 되게 기분이 좋았고 으쓱으쓱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울었잖아 영화 그때. 멀리 옮기게 됐나요? 아니요. 바로 옆.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보고 아, 네. 아니 근데 오빠는 가서 쇼핑했다 했잖아. 가서 쇼핑했어. 돈이 별로 나 없어가지고. 알아. 36,000원밖에 없어가지고. 짜증나. 그래서 자립하고 나서 한두 번 밖에서 사 먹다 보니까 더 자주 많이 사 먹게 되고 돈이 있으면 그걸 일주일 안에 다 쓰고 당시에 생각해도 난 자립을 했는데 뭔가 지금 온전치 않다. 뭔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가 않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게 있었는데 부자 씀씀이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 원래 더 절약하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좀 받아들였을 때가 조금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육원 출신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들을 조금 많이 좀 숨기게 되고 그러면 약간 조금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조금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스스로 괜찮다는 인식이 들 때 내가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조금 더 감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에게 자립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게 내가 다른 보호종료 아동이나 아니면 다른 뭐 시설의 퇴소 아동들한테 좀 자립에 대한 정보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자신할 수 있다. 그때가 이제 자립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집을 구하는 과정이 사건 사고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임대 사업을 통해서 주거지를 마련했을 때 제가 집을 처음 구하다 보니까 보증금 반환 하격서도 받아야 되고 그쪽 법무팀이랑 연결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9개월 지나고 나서야. 근데 지금도 이사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집을 구하는 게 항상 갑작스러운 상황이 계속 생겨요. 저 영화 궁금한데 왜 이거 왜 손톱인지 궁금해가지고. 나 알아. 맨날 바뀌어, 색이. 만날 때마다 바뀌어. 자립성 착금을 진짜 여기 많이 쓴 것 같아. 제일 못 해본 거? 친구들이 하는 게 많이 부러웠었는데 약간 고삐가 풀렸는지. 근데 그때 씀씀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 생일 선물도 잘 못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오바해서 사준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막 시계 사주고. 나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퇴소하고 피자 한 판씩 사서 집 가는 길이 난 그렇게 행복했어. 진희 씨랑 조금 친했어가지고 피자집만 보이면 피자집 가자, 피자집 가자. 치즈 늘어난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대학교 면접을 볼 때 이제 처음으로 내 입 밖으로 저는 보육원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면접관님이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지, 나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화살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아, 허진이 못 배운 거 티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자초한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 이거를 무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조금 더 건강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전국에 포트폴리오 대회라는 걸 나갔거든요. 같이 대회를 준비하던 친구랑 숙소에 묵으면서 서로 이제 연습한 거를 보여주기로 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의도치 않게 말했던 거죠. 근데 걔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뭔가 빛나 보인대요. 되게 멋있고 빛나 보인다 하고 약간 비유적으로 했는데 달이 이게 어두운 밤에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빛나 보이는 건 아니었는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밍아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은데 그걸로만 나를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좌절을 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꿈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작은 목표가 있는지가 되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회복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꿈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이 더 먼저였었던 것 같아요. 목표보다는. 너의 꿈, 너의 진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에게 우선순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가 더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퇴소를 앞둔 진이야. 자립생활 쉽지 않을 거고 참 많은 고비들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다행히도 너는 지혜롭고 용감하게 잘 이겨내더라고. 좀 더 자신을 믿고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퇴소를 하는 날 배웅해주는 그 남자가 지금의 너의 남편이 될 거야. 예! 자립을 이제 눈앞에 두고 되게 많이 기대되고 많이 설렐 거야. 근데 막상 자립을 시작하고 나면 그 설렘도 잠시고 많이 서툴 거야. 그래도 서툴다는 것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고 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의 삶을 잘 변화시켰으면 좋겠어. 너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강한 척을 하면서 자립을 시작했지만 굉장히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이 올 거야. 너가 그걸 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 화이팅! 안녕. 나는 3년 뒤에 개명을 한다. 그러니까 너가 퇴소하기 전에 계획했던 두리뭉실하게 계획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실패도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 내가 입은 거,
내가 먹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당장 나가는 택시비나 배달 음식비보다 청약 한 번 더 넣고 아파트 청약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외면보다는 내면을 좀 키우고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에 와서야 말해주고 싶다. 늘 완벽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는 오늘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을 견뎠으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쫄지 마. 생각보다 별거 없고 너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면 되고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너 안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네.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순수함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영상이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듬직한 청년이 그러니까요.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예. 헌칠합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 종료 6년차 자립준비 청년 박강빈입니다. 지금 대학생, 직장인, 캠페이너로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차. 네, 자립 6년 차. 네. 근데 지금 18 어른 캠페인의 그 캠페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18 어른 캠페인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제 만 18세 아동 양육시설 퇴소해야 하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자립준비, 그리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잘못된 인식들, 정보 격차, 교육 격차 등 딱 명확한 키워드를 두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뭐 정책 변화를 위한 인터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스스로 보호 종료 아동임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우선 저는 캠페이너가 되기 이전부터 그 시설에 살고 있는 후배들에게 자립 강연을 하거나 이제 멘토링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들과 이제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미디어나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밝히는 게 이렇게 용기를 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18 어른 캠페인은 19년도부터 아마 시즌 3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기존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좀 얻어갔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밝은 에너지도 느껴지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법적으로 성인이 됐지만 사실은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나이인데 그때 이제 자립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자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선 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아이들이 퇴소하고 좀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게끔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랑 그리고 5년간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해서 좀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 마련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 이러한 지원 제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자립하게 됐을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을 이제 막막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저는 보육원에 한 16년을 사니까 좀 많이 답답했어요. 어쨌든 단체 생활을 하는 부분이니까 정해진 규칙이 있었고 뭐 통금 시간, 조금 부족한 용돈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해방되는 느낌으로 나 이제 자유다, 신난다.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기대감. 맞아요. 근데 못 해본 것들에 대한 기대감, 설렘 이런 게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장 중요하다고 또 얘기했던 주거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이게 여기에 살게 된다 이렇게 뭐 아예 집이 제공되는 건 또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막 퇴소 시점에
이제 이 집에 살면 된다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 집을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 자체가 만 사실은 18살 그 네. 나이에 집을 구해야 된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바로 퇴소를 했어야 돼가지고 네. 겨울방학 중에 부동산에 가서 이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이에 맞는 매물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친절한 분을 만나서 여러 매물들을 봤는데 제가 이제 잘 몰라서 뭔가 안목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열악했던 집에서 네. 생활했던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죠, 경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립을 하고 혼자 정착하기까지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강빈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영상에서도 그 부자와 같은 마인드로 처음에 어. 살았다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겠어요? 우선은 아까 저는 퇴소 시점에 신나고 막 놀 생각이 기뻤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돈으로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에 막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경제관념이 부족했더라고요. 네네. 돈을 쓰는 거를 사실 써본 사람이 잘 써본다고 그냥 뭔가 계획이나 고민 없이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은 맞아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경험이랑 제가 지금은 그만두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전공도 약간 이 경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전공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전공이 이제 국제통상 금융투자학부인데 약간 제가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네. 재테크나 이런 걸 아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공부해서 직업을 얻고 연계해서 후배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쪽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의 부족한 필요성을 부분을 느끼고. 이제 네. 채우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오. 근데 맞아요. 경제관념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공부한다고 꼭 나아지는 맞아요.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알게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도 나아지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외에 그 보호종료 아동분들이 자립 후에 겪는 어려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책에서도 되게 영역별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뭐 소득, 주거, 진로. 예를 들면 소득은 생활비 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주거는 지원 제도는 있지만 몰라서 아니면 복잡해서 포기하는 이제 친구들도 있어서 잘 지낼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먼저 취업을 하게 된 계기가 돈을 벌어야 자립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과 과정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겪고 엄청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영역별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8어른 캠페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설에 살고 있는 후배들이 자립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고 조금 먼 이야기이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서 간접 경험을 좀 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막연함을 덜어주고 그리고 실제 자립하고 있는 저와 같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너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응원과 위로를 주고 싶었고 더 나아가면 뭔가 이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유관부처에 전달이 돼서 우리의 자립은 계속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와. 엄청난 프로젝트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박강빈 이 청년 지금 보니까 아주 훌륭한 청년이구만. 아니 이렇게 보호 종료 아동의 그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강빈 씨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때 처음 그 보호소에 갈 때의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언덕을 이렇게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4살이 되던 해 2001년도에 입소를 했고요. 사실 입소 전에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있을 만한
기억들은 사실 없어요. 너무 어린 어릴 나이였고. 때니까. 그래서 제가 더듬어 봤을 때 생각나는 첫 기억은 그 고모라고 불리던 생활지도원 선생님이랑 손잡고 언덕을 오르는 완전 영종도라는 섬에 있는 보육원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막 뭐 힘들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기보다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약간 제가 본 세상이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 없이 그냥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생들, 형 누나들이랑 노는데 즐거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 학창 시절에 어떤 그 편견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왜냐면은 그 얘기하기가 많이 부끄럽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시설에서 항상 등하교 차량을 같이 공용으로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차는 빨간 색깔 마을버스였는데 그런 마을버스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차는 보육원 차다라는 게 약간 그 사람들한테 다 인식이 됐었고,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애들이 약간 보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엄마 없다고 많이 놀리기도 그렇죠. 하고 싸우기도 네. 했었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애들이 좀 많아지니까 반 학우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목표는 잘 숨기자. 보육원에 사는 걸 들키지 말자. 그래서 사실 보육원에 산다는 이유로 편견이나 아픔을 경험하기보다 숨기기에 급급해서 중학교 때는 학교 생활을 했나 이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고밍아웃이라는 그런 네. 얘기도 나왔었는데 언제 그렇게 밝히게 됐어요? 제가 스스로 밝혔던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취업 포트폴리오 대회, 그러니까 전국 상업경진 대회에 나가서 자신이 겪었던 성장 과정이나 진로에 대한 비전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유년기의 경험을 끌어내는 자리가 있었는데 같이 대회에 출전한 친구한테 서로 연습을 봐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막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친구가 제가 보육원에 살았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 친구는 되게 저를 뭐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좀 만족해 보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대단하다고 말해줘서 저는 힘이 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대단한가? 뭐 보육원에 산다는 이 환경적인 이유가 나를 대단하게 만든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의 첫 고밍아웃은 고3 때 대회에 나갔을 때 친구 앞에서 연습을 하면서 처음 말했던.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P사에서 그 사회공헌 그룹이라는 조직에서 그 행사 보조나 뭔가 컨텐츠 기획, 홍보 이런 직무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캠페이너로서 이제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역할도 하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더 다양한 사회배려 계층,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박강빈 님의 진정한 자립은 지금부터라고 하네요. 그 5년의 지원 기간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뭐 정말로 홀로 서기를 한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계속 학습과 이 커리어를 위해서 직장과 대학을 병행하면서 네. 저의 뭔가 내면부터 단단하게 만들고 졸업한 이후에는 금융권에 취직을 해서 네. 뭐 금융권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금융교육은 다르지만 그래도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렇죠. 소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직무로 직업적인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져가면서 이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끊기지 않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적 목표의 삶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뭐 목표와 계획이 뚜렷합니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자립이란 어떤 걸까요? 진정한 자립이요?
마지막 질문이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자립을 하면서 지금 6년 차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배웠던 멘티였던 순간이 있고 이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줬던 멘토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를 제 경험을 기반으로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직업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게 준비가 돼야지 흔쾌히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오는 게 자립이지 않을까. 그 멘토라는 게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는 게 자립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뭘 해도 잘 헤쳐나갈 그런 청년입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네, 훌륭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교복을 입었고 온라인 졸업식 이제 곧 시작하거든요. 승강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를 위한 조인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많이 챙겨주지 어떡해, 선생님 우신다. 울지 마세요, 쌤. 잘 이끌어주. 네, 이렇게 온라인 졸업을 다 들었고요. 아직까지는 졸업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서 뭔가 눈물도 나지 않아요. 이게 졸업장입니다. 성남고등학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학교예요. 위 사람은 고등학교 3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8일 성남고등학교장. 여러분, 저 졸업했어요. 어때요? 저 교복 입었어요. 올해 한 번도 안 입은 교복이에요. 여러분, 제 학교에서 유일한 친구고요. 얘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제가 졸업 앨범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졸업 앨범도 없고 졸업식 찍은 사진도 한 장도 없고 그냥 고등학교의 추억이 전 아무것도 없거든요. 얘랑 그냥 둘이 같이 교복 입고 사진관 가서 사진이나 좀 찍고 오려고 나왔고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끌 거예요. 알았죠? 안녕. 여러분, 저희 졸업장 들고 사진 찍을 거예요. 인사해라. 찍으러 고고. 짠, 여러분, 저희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사진 나왔어요. 네, 여러분, 너무 추워요 밖에. 진짜 이렇게 집에 돌아왔고 이제 마지막 졸업 기념으로 친구들이 편지를 카톡으로 막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읽어볼 건데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열심히 참아볼게요. 준성,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학교 다니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너랑 너희 가족 모두 3년 동안 너무 고생한 거 지켜보던 게 난데 정작 아무 도움도 못 준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고 버티면서 너가 하고 싶은 노래로 대학까지 합격한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 같이 실용음악과 준비하면서 진짜 둘 다 힘들고 슬럼프도 많이 왔는데 너랑 같이 준비해서 더 버틸 수 있었고 행복하게 입시 보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너였던 것 같다. 주위 대부분이 나 음악하는 거 반대하고 나 많이 힘들어해서 다른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옆에서 잡아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그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네. 어쨌든 말이 너무 많았네. 나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도 나랑 항상 어색하지 않게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 쭉 평생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변덕도 심하고 화나면 분노 조절도 못하는 친구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고 기특해. 앞으로 더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람. 힘든 고등학교 시절 보내느라 고생했어. 송준성 사랑한대. 사실 고등학교 3년이 되게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친구도 없고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는데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를 이제 안 좋게 보던 친구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거나 저를 생각을 한다면 지가 잘못한 거면서 왜 이렇게 지가 왕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나, 지 잘못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오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었고 어떻게 하다가 또 안 좋은 소문이 전교에 퍼지게 되고, 전교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좀 학생들이 절 안 좋게 봤던 그런 거여서 아까 전에 그 친구 민수랑 같이 졸업 앨범 보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좀 제일 속상했던 그런 거였고, 마지막인 고등학교였는데 그거에 대한 좀 추억이 전 없는 거니까 그게 좀 제일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부산 여행 혼자 간 그 브이로그가 있어요. 제가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그 대신에 저 혼자 그냥 여행을 떠나자 해서 간 거였는데 제가 혼자 간 그 부산 여행이 정말 즐거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했던 여행이었어요. 졸업장 받으러 간 날에도 뭐 애들 다 학교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럴 친구도 없고 하니까 사진도 못 찍고 그냥 졸업 앨범도 없이 졸업장만.
졸업장만 받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 그냥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스스로한테. 뭐 어쨌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학교 생활 3년 잘 마무리 지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3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생활이든 20대의 생활이든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졸업을 했네요, 제가. 고생했다, 준성아. 이제는 정말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 살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졸업이고 이제 안 볼 사이고 앞으로 평생 동안 영영 안 볼 사이인데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제가 스스로 마음 굳게 먹고 좋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은 졸업생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저랑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 지금 당장은 정말 괴롭고 죽고 싶고 힘들어요. 힘든데 조금만 버티면 정말 더 큰 희망들이 많고 더 큰 행복한 날들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힘들어할 것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슈.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씻고 나왔더니 아침 7시 30분이고요. 원래는 아침 8시까지 아이를 씻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약간 아이가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학교 보내지 않고 푹 재우도록 하고 저는 그때까지 설거지랑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약 먹고 떡도 먹고 황금향도 먹는 거야. 어때? 근데 이거 황금향이야? 황금향. 너는 앞머리가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났어? 샤워했는데. 엄마 이거 응. 이게 뭐야? 엄마가 바람떡. 좋아하는 떡이야? 바람떡. 바람. 공부합시다. 야, 일은 다 써놨네? 내 진짜 너 때문에. 한번 써볼래? 뭐를? 이거 한 번만 해. 너 지금 나한테 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엄마 미안해. 아니야, 잠깐만. 뭐지? 나 풀 줄 알아. 정답은 176. 100. 확인해봐야지 엄마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릴 수도 맞아. 있잖아. 이건 이렇게 합치하면 6이 되고 이건 이렇게 합치하면 10이 더해가지고 7이 되지. 그리고 남은 거는 6개. 아, 너 계산했었구나. 난 계산이 많아. 똑똑한데? 그럼 밑에 것도 해봐. 잘하시나요? 네. 딱 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더 많아 보여? 꼴의 기회를 줄게. 내가 더 많네? 준비. 아주 잡는다. 아니고. 오. 다른. 아, 맞아. 아, 내 거, 엄마, 네 가지 있는 것들도 내가 다 가져갔고. 나 이제 부자 됐다. 오, 있어! 짠! 한벌 사실 이제 나야. 응. 눈 감으면 안 되구나. 잘 봐. 야, 너 다 보이지? 뭐야, 뭐야, 뭐야. 어디 있게? 내가 보고 했어야 됐는데. 이거? 아니, 기회 3번이야. 이거 한 번 끝났어. 기회 2번 끝났어. 어디 있어? 여기? 오! 오! 자, 봐봐. 여기 있어. 자. 아니, 봐야지. 어디 있게? 잠깐만. 이 중에서 어디 있어? 틀리냐? 어디 있어? 어? 안녕. TBS